올해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지지율에 따라서 섹터가 막 급등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듯이 뭐 그냥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할 것 같은지. 그럼 에너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뭐 일단 이민 모독에 맞고 뭐 기업들 친화적으로 가고 또 에너지도 전통 에너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보호무역 강화하고 국방비 늘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ESG나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나 여기에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이다. 누가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이고 이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지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작년 말부터 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중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올해는 뭘 하면 좋은가?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교집합 산업이 뭔지, 그리고 그 교집합 산업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2024년도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 이거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다.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은 좀 찾아봤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여기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지지율이 최대 11%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주마다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냥 득표수 많다고 그냥 되는 게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지율만 놓고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만한 산업은 크게 보면 이제 요겁니다. AI, 인프라, 방산. 그 이유는 이제 반중 스탠스,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는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 우주 패권을 가져가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국이 다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참전을 안 하잖아요. 그냥 좌표만 찍어주고 이거 니들이 가서 공격해,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망이 결국 위에 떠 있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로 찍어가지고 다 보니까요. 그럼 위에다 띄워놓고서 이제 이거 막 확대해가지고 막 보잖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보고선 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통신망이 일단 되게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중국이 하던 공급망 역할을 인도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공급망만큼 인도가 완성이 되는 데까지 40년 걸린대요. 40년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결국엔 인프라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항만 만들어야 되고, 공항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망 만들어야 되고, 또 공장 만들어졌으면 그 옆에 이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들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러시아 바로 앞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재건 사업 해야 되죠. 이스라엘 옆에 그 팔레스타인도 이제 그 IOC 하려면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공급망 이전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공장들이 다른 국가들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강하게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중국에다가 공장을 져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었던 이유는 인건비가 싸서잖아요. 미국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럼 미국에다가 공장 져가지고 물건 만들면 물건값이 엄청 비쌀 텐데, 그럼 인플레이션 계속 올 텐데 그거 안 팔릴 테고. 근데 미국이 자신 있게 야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봇이에요. 로봇이 그냥 자동화가 돼서 24시간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하면은, 로봇이 고장이 나면은 이제 공장에 다 올스탑 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날 것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주면은 와서 다 고쳐주고 하는 것까지 다 인지 로봇들이 다 준비가 돼서 이 계속 자동화 시키는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AI와 로봇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미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만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계속 자국 보호를 하는 형태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지금 국방 예산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일단 급한 국가들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 이제 벨라루스 있는데 벨라루스 있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 있는데 벨라루스는 그 루카챈코 대통령이 푸틴이랑 완전 절친이에요. 둘이 그냥 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툭하면은 이제 폴란드 쳐들어간다 막 이렇게 위협하고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안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사가지고 다 메꿔내야 돼요. 그리고 폴란드에 있던 무기들 이미 우크라이나에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미국이 무기를 줘도 얘네들은 소련식 무기로 훈련받았던 애들이라서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던 소련식 무기를 다 준 거죠. 그리고 한국산 무기를 가져와서 새로 배치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준비를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근데 지금은 이제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쪽으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다툼이 벌어지다 보면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거기 다 국경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들도 이제 무기를 조금씩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평화협정 맺으면서 친하게 잘 지내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무기 만들 돈 가지고 딴 거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무기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누구보다 한국이 발빠르게 잘 만든다고 하니까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방산도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걸로 봐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섹터 안에서 반도체, 로봇, 전력기기, 5G, 방산 뭐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렸고요. 추린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미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수입 수출하는 거를 다 제재를 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걸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게끔 계속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반도체를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만드냐면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죠. TSMC,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이제 2023년 11월 28일 날 얘기하기를 이제 곧 완공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너네 때릴 거야 하면서 안 때렸어요. 때릴 거야 하면서 막 협박만 막 하고, 근데 때릴 거야 해도 못 때릴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위협을 가하면서 얘네들은 빨리 만들고 다 만들어지기만 기다렸다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다 나와, 이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다가도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용인에다가 공장도 계속 짓는다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짓는다고 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미 다 완공돼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인도 쪽으로도 지금 계속 공장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서히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공장을 짓고 나면은 뭐 하냐면 이제 장비를 들여야 됩니다. 완공이 되면 장비를 들여서 장비 세팅을 해야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생산을 하겠죠. 생산하려면 이제 소재 부품들 사들여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게 완공 단계에 왔으니까 이제 장비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HBM이라고 하는 AI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들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AI 안에 들어가게 될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그 무기나 자동차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지금 삼성도 갤럭시 24 나오면서 또 뭐 AI 탑재해가지고 뭐 나왔었잖아요. 애플도 또 뭐 새 제품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 또 수요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냥 가는 걸 텐데, 중국에서 못 만드는 것들은 또 외부에다 공장을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비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PER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적정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인데 10 이하면 저평가라고들 해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 되면은 그냥 적정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2018년도에 보면은 10배 정도에서 놀고 있었어요. 더 안 좋은 데도 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 막 풀리면서 원택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이제 30배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700까지 다시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죠. 근데 이게 다시 지금 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에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하다. 너무 주가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이 로봇인데 성장률이 막 8%, 12%에 육박을 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기술력의 차이를 봤더니 둘이 막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랑 미국의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토대로 리쇼어링을 하면서 공장을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만한 콩고물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살펴보는데,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살만한 회사가 없다. 막 다 적자고. 근데 주가는 이미 막 저렇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로봇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업이 생기면 그때 이제 리서치 해가지고 저희는 볼 생각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G, 6G 이게 그리고 전력기기.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스마트 공장이 되면 그러면 사람은 필요가 없어지지만 이제 전력이 필요해져요. 24시간 동안 로봇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망이 또 필요로 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삼척에 엄청난 화력발전소 막 짓고 있다고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전력이랑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한간에는 요새 정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그거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력망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통신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인프라 순위가 미국이 13위 정도에 해당을 해요. 뭐 해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정말 느리지 않습니까?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해외 가면은 막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국이 지금 한 6위 정도가 되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 광대역 인터넷, 에너지,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1,4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이제 계속 커져가고 있죠. 5G, 6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꺾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G, 6G 시장이 연평균 41.1%씩 성장할 걸로 지금 본다고 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우리나라 지금 계속 누리호 쏘잖아요. 누리호 쏘는데 그 인공위성 날려가지고 이미 중저궤도 위성 만들어서 테슬라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다가도 지금 깔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랑 북한 다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통신 시장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이걸 되게 주목을 했습니다. CES라고 하는 박람회에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안 갔대요. 근데 안 간 이유가 삼성 리서치 센터 가가지고 6G 시장 보고 있었대요. 그만큼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여진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와 함께 여기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오늘 제4통신사가 결정된 거 아세요? 제4통신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5G를 지금 깔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5G를 빨리 깔고 싶은데 LG, KT, SKT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깔아봤더니 지금 5G 쓰시는 분 계세요? 진짜 느리지 않습니까? 왜 느린지 아세요? 얘가 벽을 관통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들 안 하는데 정부는 필요하니까, 야 너네 안 할 거야? 그럼 하지 마. 그리고선 다른 놈 하나 선정할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선정을 한 걸로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CES 안 가고 요거 간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방사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해외 수주가. 한국의 방사는 한국 경제의 주도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국가들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탱크, 뭐 장갑차, 전차 이런 거 위주였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기사를 유심히 보시면은 전투기가 나와요. 이제 전투기도 만들어요. 전투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잠수함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럽의 무기들이 다 몽땅 고장났대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쓸 게 없는데 우크라이나 막 지원해줘야 되니까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건 자기네들이 만들겠죠. 근데 다른 국가들 거 한때까지는 수출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가져올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이 IMF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중동을 줬다 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갈 무기가 지금 미국은 이미 팔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국이랑 또 그 밖에 국가들이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진다. 국방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잠수함 대규모 캐나다랑 얘기 중에 있고 전투기 지금 미국이 원조로 우리가 전투기 만들었는데 다시 미국에다가 되파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방산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